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타가 전 국민에게 챗GPT 플러스를 그냥 뿌리는 정책을 시작한 게 아니라 먼저 AI 교육 과정을 듣게 하고 그 다음 1년 무료 이용권을 주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오픈AI 공식 발표 기준으로 2026년 5월 16일 몰타 정책, 5월 20일 교육 국가 프로그램, 그리고 서울과 판교, 부산 같은 한국 현장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5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학교, 복지관, 작은 회사에서 챗GPT를 어떻게 도입해야 낭비를 줄일 수 있는지 바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오픈AI 공식 발표에 따르면 몰타 정부와 오픈AI는 2026년 5월 국민 대상 챗GPT 플러스 제공 협력을 발표했어요. 다만 핵심은 무료 이용권보다 순서예요. 몰타 시민은 유니버시티 오브 몰타가 개발한 AI 교육 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이후 챗GPT 플러스를 1년 동안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첫 단계는 5월에 시작되고 몰타 디지털 혁신 당국이 자격이 되는 참여자에게 배포를 관리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AI를 무엇에 쓰고 어떻게 책임있게 쓸지 먼저 배우게 하는 국가형 AI 활용법인 셈이에요. 몰타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술 자랑이 아니라 생활 지원이라는 표현이에요. 원문 보도 기준으로 몰타의 실비오 스캔브리 장관은 모든 시민이 배경과 상관없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자신감과 기술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여기서 한국이 볼 지점은 분명합니다. 서울의 직장인, 대전의 대학생, 부산의 자영업자, 사회복지 현장의 담당자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누가 AI를 먼저 배워야 하고 어디서 시작해야 하며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2026년 5월 20일 오픈AI는 런던 교육세계 포럼에서 에저케이션 포 컨트리즈의 다음 단계를 공개했어요. 공식 발표에 따르면 챗GPT는 매주 9억 명 이상이 쓰고 코덱스는 4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코덱스는 쉽게 말해 코딩과 개발 작업을 도와주는 AI 도구이에요. 오픈AI는 싱가포르가 이 프로그램에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고 정부 주도 연구, 교사 교육, 교육용 챗GPT와 API 제공을 핵심 축으로 설명했어요. 이 흐름은 한국에서도 교육 정책, 청년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에 직접 연결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무료냐 유료냐가 아니에요. 단순 무료 배포는 사람들이 처음 며칠은 써보다가 결국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멈출 가능성이 커요. 반면 몰타 방식은 먼저 AI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배우게 만든 뒤 도구를 열어줍니다. 한국으로 가져오면 서울 학교는 학습 보조, 경기 판교 기업은 업무 자동화, 부산 복지기관은 복지 혜택 상담 정리에 초점을 둘 수 있어요. 같은 챗GPT라도 도입 목적이 다르면 교육 내용과 관리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목에서 약속드린 챗GPT 도입법은 이렇게 5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1단계는 누가 쓸지 정하는 거예요. 학생인지, 교사인지, 사회복지사인지에 따라 질문이 완전히 달라져요. 2단계는 주민번호, 건강정보, 상담 기록처럼 넣으면 안 되는 데이터를 먼저 분리하는 겁니다. 3단계는 자주 쓰는 질문 템플릿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4단계는 2주 동안 실제 업무에서 얼마나 시간이 줄었는지 기록합니다. 5단계는 교육 담당자, 비용 기준, 검수 책임자를 정해서 그냥 유행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회복지 관점에서 보면 챗GPT의 진짜 가치는 답을 대신하는 데 있지 않고 복잡한 안내문을 쉽게 풀어주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부모급여, 천만남이용권, 국가장학금, 디딤돌 대출 같은 제도는 조건과 일정이 자주 헷갈리거든요. AI에게 바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넣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공개된 제도 설명을 넣고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안내문으로 바꾸게 하는 방식은 충분히 실무적이에요. 서울 강남의 사무실이든 대구 복지기관이든 핵심은 AI가 초안을 만들고 담당자가 출처와 조건을 확인하는 구조예요. 오픈AI의 2026년 5월 20일 발표에는 구체 수치가 꽤 많이 나옵니다.
에스토니아는 챗GPT 에듀가 학생 2만 명 이상과 교사 4,600명에게 도달했다고 했고, 요르단은 AI 교육 보조 도구에 학생 100만 명 이상과 교사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어요. 그리스에서는 AI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240개가 신청했고 21개가 선정됐어요. 카자흐스탄은 전국 20개 지역에서 교사 8만 4천 명 이상이 AI 준비 교육을 마쳤다고 해요. 이 정도면 AI 교육이 실험실을 넘어 국가 운영의 문제로 이동했다고 봐야 합니다. 2026년 3월 4일 오픈AI는 러닝 아웃컴즈 메저먼트 스위트라는 측정 체계를 공개했어요. 쉽게 말하면 AI가 학생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오래 지켜보는 평가 도구이에요. 공식 자료에 따르면 유니버시티 오브 타워2, 스탠퍼드 엑셀러레이터 포러닝의 SLE 이니셔티브와 함께 만들었고, 300명 넘는 대학생 연구에서는 미시경제학 시험에서 AI 학습 모드 접근, 그룹이 AI 없는 그룹보다 약 15% 높은 점수를 보인 초기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다만 오픈AI도 신경과학 과목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결과가 아니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보다 무엇이 좋아졌고 왜 좋아졌는지 측정해야 합니다. 한국 적용 전략은 지역마다 다르게 잡아야 해요. 서울 학교라면 학생이 정답만 복사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하게 만드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판교 기업이라면 회의록 정리, 코드 검토, 고객 답변 초안처럼 시간이 많이 드는 반복 업무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부산이나 대전의 복지 현장에서는 지원금 조건, 임대주택 안내,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을 쉬운 말로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식의 큰 구호가 아니라 오늘 오후에 줄일 수 있는 30분짜리 업무를 찾는 거예요. 후반부에서 현실적인 준비물도 짚고 갈게요. 챗GPT를 업무나 교육에 쓰려면 도구보다 먼저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AI 입문 교육 자료를 정리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시작해야 해요. 둘째, 개인정보와 상담 기록을 넣지 않는다는 규칙을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AI가 만든 답을 누가 검수할지 정해야 해요. 함께 준비하면 좋은 것으로는 초보자용 AI 입문서나 업무 자동화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쿠팡, AI, 입문서, 쿠팡, 챗GPT 업무 자동화 필요한 분은 영상 설명란의 도어트 링크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몰타의 챗GPT 플러스 무료 제공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AI 교육을 먼저 거치게 하는 국가형 도입 모델이에요. 오픈AI 공식 발표 기준으로 2026년 5월 20일 교육 국가 프로그램은 에스토니아, 요르단, 그리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처럼 실제 수치가 나오는 단계까지 왔어요. 한국은 언제 전 국민 무료가 되느냐만 볼 게 아니라 서울 학교와 판교 기업, 부산 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쓸지 먼저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AI를 교육이나 업무에 쓴다면 가장 먼저 줄이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더 많은 소식은 https://doort-bessel.f에서 확인해주세요.